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향후 일본과의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대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거부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영내 평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 관계의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편에 서 있으며 북한이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고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It will continue to be our policy to achieve for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of course, has not changed and will not change. 미국 국방부도 이날 일본과의 관여를 거부한다고 밝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한국, 일본과의 공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하루 전인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상회담 의향을 전해왔다며 회담 여지를 내비쳤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양국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라고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자국민 최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에 12명도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제 논의를 거부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움직임이 계속되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양국 관계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계속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monitor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t's something that certainly concerns us, as the DPRK has provided Russia with military support that it's using to kill innocent Ukrainians, and certainly as Ukraine continues to defend its sovereign territory. 미국과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북러 양국은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정찰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해선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5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현재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입구 근처에서 개폐식 보관실까지 Y자 모양으로 방수포 추정 파란색 물체가 125m 길이로 깔려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 7일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인력과 차량, 자재 배치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3개를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 있는 4월 중에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이날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이 완료를 위한 궤도에 있다고 밝힌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의회 청문회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certainly value our partnership with ROK. That's something that we continue to deepen each and every day. 앞서 러케메라 사령관은 지난 21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완료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최고위급 안보 당국자들이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심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회담을 갖고 미일 간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 심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추진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공식 방문 소식을 전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할 예정이며 인도태평양 영내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진전, 미일 동맹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사이버 제재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 국가 비상사태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대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기반 활동이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미국의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1일 대통령 행정명령 13694호에 따라 선포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13694호는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사이버 제재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행정명령 13694호에 근거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토네이도 캐시와 신바드 등 암호화폐 믹서 업체를 제재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는 등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앞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6일 미일 동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이라며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은 안보동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일 동맹은 향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항행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은 자국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맹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26일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백령도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날 백령도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희생장병들의 넋을 기렸으며 이후 해병대 유교단을 방문해 백령도는 NLL 수호의 핵심 요충지라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 지역에서 순항미사일과 해안포, 어뢰, 무인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 도발 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합동 전력을 통합 운용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을 모두 초토화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해군은 이날 오전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과 천안함 피격 사건에 참전한 장병, 2함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엄수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